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머니 기원뉴스 혼자또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면 어지간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종목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살려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집중화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높은 수익을 갖다 지금 추구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수익률 이상 올라오잖아요. 그럼 빨리 수익을 또 챙겨나가면서 현금 확보해서 조금 좀 빌빌대고 있고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려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는 어지간해서는 손절을 진행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손절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현금 비중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손절을 또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손절을 진행하면서 경험을 해봤고요. 올해는 손절 안 하고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7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는 2027년도 장세는 우리가 계속해서 뭡니까? 시장에 따라서 손절도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절은 적당하게 진행해야 돼요. 스탑로스를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럼 재고가 많이 쌓여서 최근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케어맨과 함께하면 걱정은 하지 마셔라. 다만 시간이 문제다. 그리고 현금에 대한 여력이 항상 적정하게 유지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절대 비중으로 30%를 보유한다. 이 말씀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요. 손절 없이 갈 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손절을 만약에 감안하고 간다 그러면 보통 현금 비중 20%까지는 만들어 나가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들 괜찮습니다.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가지고 비율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고 비중 확대 축소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을 우리가 정확한 타점에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방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먼저 오늘 저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드디어 리바운딩이 들어오는구나. 반등세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먼저 선제적 결정을 내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정부의 투자계획 발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또 코스닥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의 적정한 수준에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종목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갈 거긴 할 건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쌀 때 사야 되는 것들이에요. 비쌀 때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종목입니다. 오늘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나는 저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중에서 하나 골라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가장 또 명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사피엔 반도체 정도인데 사피엔 반도체는 근데 지금 현금 여력 대비 당장 유상증자할 것 같지는 않지만 나중에 증설을 해야 되거나 오더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될 수 있고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캐파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 유증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가가 낮을 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쪽 가면서 우리가 찬바람 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장이고 다 지나서 그냥 한 12월 연말부터 한 1월, 그러니까 2027 CES 할 때까지 그 사이에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세 가지가 바로 이런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또 가끔은 넣어놔야지 또 재미가 좀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거나 전망이요. 근데 좀 더 좀 앞으로 성장성이 유망한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마리 서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가 고생을 참 오래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평단 조절 과감하게 한 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상단을 볼 수 있냐 없냐라고 또 물어보시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밸런스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기본적인 타격만큼은 올라왔어요. 사실 내일까지도 한번 바라볼 만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대5로 하셔든 아니면 오늘 정리를 하시고 갔든 아니면 비중을 지난번에 적절하게 조정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수익을 내면 수익금 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 비중이 30%니까 여러분들 100%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오늘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줄이셔야 되고요.
30% 정도 보였나 현금 여력이 많아 그러면 조금만 뭐 비중 한 뭐 10% 아니면 50%만 덜어내고 나머지도 드리블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적정한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2020년도 141번째 6월 9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손절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살려내 보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케어맨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또 오늘 장중에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녹화 들어오기 전에 35,000, 35만 원 이상 또 찍은 적이 나왔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해줘줬으면 됐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최근에 그 코스닥 종목들 우리가 보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라 그랬어요. 거기 어떻게 돼요? 집중화 전략을 또 펼쳐나가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아주 여유로운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면서 과감하게 우리가 살려내는 것.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는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꼭 수익을 갖다 뭐 7%, 이거 적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 난 걸 어떻게 돼요? 손실이 안 나게 만들면 나머지 건 다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월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안 수익 많이 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내일도 또 마감 날이긴 한데 또 한두 개 정도 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는 여러분들에게 AR 글래스, 여러분 요즘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뭐 특화를 가진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 상당히 좀 특화돼서 상당히 거래처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컨센서스가 올해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될까요? 네,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나 이런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하는 게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하반기부터. 최근에 보면 또 애플에서 스마트 글라스 개발자 하던 부사장이 그저 다른 회사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진도가 나가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애플 쪽에서는 조금 그런 게 좀 있긴 한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그거 저희가 중요한 것들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또 다른 새로운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게 시장에 나온다고 해서 요즘 제니가 그거 쓰고 나와가지고 메타 그죠? 스마트 글래스 쓰고 나와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나둘씩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어느 좀 순간에 딱 되면 전체적인 대중화 진행되는 내용들이 진행될 때 동사 같은 경우 크게 또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는 앞으로 흑자 전환 원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원래 기업이라는 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기본적으로 한번 쭉 상승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 초에도 죠 전반부에 보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유상증자 가능성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조금 자금적 여력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업이익이 아주 뭐 깎아져서 자기 자본을 갖다 엄청 잠식해가는 그런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쯤에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면서 사피엔 반도체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여기 전반부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해마다 조금씩 그 정말 비전이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올해 들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구간이 가장 낮은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기 고점 보면 57,000원 이렇게 찍혀 있고 대략 보면 뭐 고점이 52,000원인데 지금 거의 3만 원까지 왔으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거래하신 분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제가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쌀 때 사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CES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최장 기간이 어떻습니까? 2027 내년도 1월달 CES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들인데 그 사이에 분명하게 흑자 전환 이슈가 분명히 가이던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빠르면 3개월, 길면 뭐 한 6개월 안쪽에 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업사이드 앵글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터지면 이 정도로 한번 뻥 터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 분명히 맞아요. 전반부에 보여줬던 거.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방의 기대감으로 보여준 것들 30%만 잘라내고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3만 원에서 5만 한 5천 원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30% 정도 빼보자 이거죠. 그러면 2만 5천 원 이 정도 상승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충 그러면 한 7, 8천 원 빼고 생각해 보면 고점 대비해서 7, 8천 원 빼는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여기. 그래서 42,500원에서 45,000원. 그런데 그거 6개월 기다려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데 한 30%, 40% 이상 나오면 해볼만 합니까? 예,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스몰캡이야. 네, 그 점은 생각해 주시면서 비중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변동성 장세이면 틀림없잖아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 트레이딩적인 차원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자리는 분명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은 곧 실적 시즌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 끝날 때쯤 돼서 어떤 종목들은 아마 또 순환매 차원에서 또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도 이 주가 위치, 그러니까 222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위치하잖아요. 그럼 흑자전환 이슈가 남아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업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켓 헬스케어,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뭐 장기, 뭐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뭐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신테카 바이오도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땐 여러분 로켓 헬스케어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히 이제 바이오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뭐가 따라줘야 돼요? 예, 그렇죠. 이게, 그죠? 네, 멘트가 좀 따라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거는 지금 하셔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주가 위치는 상당히 낮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주가의 위치죠. 언제,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거. 이것도 똑같이 지금 공략할 타임은 아니에요. 리포트는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예,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 이후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 8월 15일부터 아마 9월달 초까지는 장이 좋지 않아요. 그럼 얘들도 좋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인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들은 이 자회사가 있잖아요. 요거 있어. 요 호재가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럭키드 아메리카 여기가 이제 나스닥 상장 거기 최종 단계 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건 모멘텀이 아주 크게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지금 비수기로 접어든 것도 맞지만 앞으로 요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어떤 개념으로 봐야 돼요? 예, 그렇죠. 사실은 로켓 아메리카의 나스닥 상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지 기업의 앞단에 있는 내용 이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다 아니다? 예,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예를 들면 시장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나 7월 18일 있잖아요, 여기. 요 이전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죠? 이해가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볼 건 아니잖아.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지 않겠어. 지금 7월 18일까지는 이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도 그 이후에 바닥권이 형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크로가 자금이 돌아가는 유동성 이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예정되고 진행되는 내용들 다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건 조금 이따가 보는 게 분명히 맞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 차트로만 보면 야, 많이 사졌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도 18일은 안 됐다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다 진행이 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사실 높은 주가가 아니야. 16,000원짜리였으니까 지금 주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아래로 눌릴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정도 오지 않을까? 여기. 그죠? 보통 보면 더블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모멘텀 말씀드린 그래서 나스닥 상장하는 내용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봐주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적하고는 투자 포인트가 좀 다르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으로 거래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C 같은 경우도 이제 북미의 지금 램퍼,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4월에 이제 법인을 생산해서 언제요? 이제 조금씩 가동 램퍼 좀 들어가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하고, 올해 이제 조금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니까 초기 물량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테스트 물량 뭐 이런 것들하고 수주를 조금 받는 내용들 아니겠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북미에서 진행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계약상이나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모멘텀이 생겨요. 그러니까 동사가 실적이 조금 변해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5월 달에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좋아질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 점이 포인트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TM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 중간에 또 한번 들어갔다 또 수익을 잠깐 내고 나왔는데 이 종목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낮은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조선에 대한 부분에서 조선에 진행하는 케이블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은 많지 않아요. 1%, 2%밖에 안 돼요. 완전히 전통적인 그냥 그죠? 그 고생하는 제조업이었는데 미국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영업이익률이 10%대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포인트가 생겨서 동사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냥 보세요. 조선이나 원전 쪽이 지금 주가가 그냥 본드박스에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주가가 그냥 와, 엄청 무너졌어요. 같이 덩달아서. 그러나 제가 볼 땐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광통신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지금 유중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그때 모멘텀이 같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주가가 우리가 여기서 거래하고 조금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 후로 야, 이거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죠. 주가가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점 대비 38에 거래하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지금 이게 주가가 뭡니까? 이게 12,000원이잖아요. 참 환장할 노릇이긴 한데. 자, 그런데 어쨌든 거의 원점까지 왔어요. 저는 이전 그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0,000원 정도 가잖아요. 이 종목은 그냥 사줘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긴 뭐 사유도 없어.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모멘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없다? 예, 저는 여기까지는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이건 2차적으로 그냥 테마가 돌아서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에요. 이 정도 구간이어도 주가 상승 여력으로는 100%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점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영업이익률 1%대에서 8%짜리가 하나 들어오는데 만약에 북미 매출이 커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도 지금 뭐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크죠. 왜? 작은 종목이니까 이게 자금에 어떻게 돼요? 이게 좀 빵빵 들어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들어올 땐 또 쉽게 또 움직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모멘텀 있고 광통신은 엔비디아 또 젠슨왕이 열심히 또 이야기해주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마벨 테크노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는 것들 보면 제가 볼 땐 광통신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은 얘가 가장 많고 주가 상승 여력도 낮게 본다고 해도 우리가 고점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12,000원에서 2만 원만 가도 여러분 재미난 거라고 저 생각이 들거든요. 매물대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 정도 올라 22,500원대가 여기가 가장 고비야. 여기가. 그죠? 우리가 거래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적정 비율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하는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7월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건 미국의 주가수 경매도 있고 통신 쪽 관련된 것들이 그냥 확 움직일 수도 있거든. 이제 우선적인 걸 생각해 보면 일단 TMC가 먼저 우선인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먼저 저는 지금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고 나는 이런 거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